주의 마무리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입니다. 대표님은 채식주의자세요? 베지터리언입니다. 채식주의 아닙니다. 베지터리언. 예, 베지터리언입니다.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시장에서 오늘 많은 재료를 줬는데요. 그 가운데 뭐 사실 테마성도 있을 거고 끌고 가고 하자 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오늘 어디로 볼까요? 네, 일단은 금요일이라고 요만큼 플러스 보여주네요. 빨간색. 요만큼? 예. 근데 코스닥은 또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 요즘 가장 핫한 쪽이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근데 뭐 다 올라와서 뭐 이러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런 강도로 봤을 때는 예. 시장에서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바이오주 한번 취재해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계실 쪽이 또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에이빌 바이오의 기량도 봤고 알테오젠의 기량도 봤는데요. 자, 그러면 뭐가 이렇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쏠리게 하는 걸까? 그 가장 근본의 힘부터 저희 얘기 나눠볼까요? 네, 원래 지금 시점에서 강하게 못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질금리, 그러니까 즉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4%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금리 세게 못해라는 분위기였었고요. 게다가 또 실적 발표 시즌에선 좀 보여줄 게 없습니다, 바이오주가. 그러다 보니까 좀 쉬지 않을까 싶었더니 아닙니다. 왜냐면 성과가 떡하니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안고 한 1월 정도인데 못 참지 바이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성과를 냈는데 성과 되면 저희가 보통 K바이오는 세론이었습니다. 네. 내고 나서는 바로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좀 기간 조정 받고 다시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요즘에는 하도 시장이 힘이 없고 그리고 이 정도의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히 실적에도 반영될 거고 나중에 현금 흐름도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빠르게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온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연말 이벤트라고 그러죠. 라이센싱 아웃이 계속 연말까지 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와 또 저희 아시죠? JP모건 헬스케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오는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여전히 모멘텀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올 초에 들은 것 같은데 벌써 또 기다린다고 하니까 1년이 왜 이렇게 빠른가 모르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같이 네. 얻게 되는데 대표님도 축하드리면서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비만이요. 그렇습니다. 가장 또 최근에 스타트를 끄는 쪽이 비만 치료제죠. 예. 그러면서 펩트론이 소문이 무성했지만 그게 현실로 나오기 시작하는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기술평가 계약 체결했다. 솔직히 기술평가 계약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상으로는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일라이릴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장기 지속형 어떤 스마트 딥팟이라고 하는 이쪽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그러면은 아마 끝나고 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펩트론도 좀 증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산시설이나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쪽들이 시장에 또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고비가 이제 다음 주면 출시가 됩니다. 네. 저 병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처방 받고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모멘텀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국내 쪽에서는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를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아까 장기 지속형 물질, 경구용 치료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돼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 대표님도 의사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위고비에 대한. 이제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남자에게는요. 네. 여러분 안 보이시면 저는 살짝 보입니다. 네. 자, 네. 근데 또 최근에 비만도 비만인데요. 네. 고민하게 하는 쪽 바로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왜 움직이고 알테오젠이 뭐 왜 움직이고 그런 거 다 따져보면 플랫폼 쪽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이쪽은 더 추가 기대를 실어가도 괜찮은 구간 맞을까요? 네, ADC라고 그러죠. ADC. 이쪽에 대해서 리가켄바이오가 성과를 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기 시작하고 그만큼 이번에 라이센싱 아웃된 쪽들이 기술 이전한 쪽들이 비임상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와 함께 같이 이런 스마트 플랫폼과 같이 또 연결을 시켜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이 열심히 또 저희가 어려웠었던 시절, 코로나 시절부터 열심히 개발을 해놓기 시작하다 보니까
빅파마들이 먼저 와서 손을 잡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술이 있는데 알아서 찾아오는 거죠. 그만큼의 각광받는 기술을 보여줬다. 네. 라는 쪽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더 관심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저희가 알테오젠도 ADC를 하고 있는데 네. 단순히 SC 제형 쪽으로만 알고 있죠. 여러 가지 모멘텀 부자입니다. 이런 쪽에서 또 최근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네. ADC 쪽에서 성과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받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DC 관련주는 계속해서 연말 그리고 그 이상까지 계속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마감 대기 중인데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초와는 움직임이 확연히 다른 흐름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사실 지난주, 이번 주 휴일이 조금 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휴일 크리스마스 전까지 없습니다. 쭉 달려야 할 텐데 일단 금리 인하 되었죠. 0.5%포인트씩이나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럼 또 인하는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연내에는 인하 가능성에 있어서는 점치지 않은 상황 25포인트, 25bp 정도의 인하를 오늘 또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약바이오단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움직이긴 했는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오늘은 확실히 바이오데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 마감가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종합지수는 2600선이 또 하회가 됐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탄력도가 또 떨어졌어요. 금요일 시장이라는 특수성도 있겠고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장 막판까지 수급이 있어서 좀 탄탄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약보합권 마무리되면서 2600선 하회된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코스닥 종합지수로도 넘어가 보시죠. 4.6포인트 내려서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과 같은 그림으로서 마이너스권으로 반환됩니다. 770선 딱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좀 덜어내고 있다라는 점 오늘도 좀 보여집니다. 어제는 장 막판 옵션 만기일 이후에 하루 내내의 포지션과 또 막판 포지션이 변경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줄곧 내리파는 것으로 찍혀 있네요. 지금 이것보다 더 넘게 팔았습니다. 6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외국인 기관 그래도 들어왔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0.68% 올랐다. 박수를 쳐줘야 할까요? 아니면 6만 원 아직도 아래라는 점에 있어서 우려의 모드를 켜야 할까요? 다만 가수급상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찍혀 있습니다. 순매수 수급이 찍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또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만이 들어온 가운데 LG엔솔 3.75% 쉬어갑니다. 삼바 같은 경우는 다시 100만 원 선 탈환을 했고요. 현대, 기아 플러스권 나타났고 셀트리온도 1.54% 상승 마감한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주인공 알테오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4.61% 올라가면서요. 계속해서 신고가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38만 8,500원 선까지 고가를 만들기도 했었고 외국인이 지금 한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쉬어가는 가운데 HLB가 전일 시간외 하한가 이후에 오늘도 그 자리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클래스2 그러니까 6개월 내에서 또 한 번 결과가 심사 기간이 6개월이나 더 걸린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요.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리가켄바이오는 고가권 행진 계속 이어가는 구간 나타납니다. 5.79% 오른 삼천당 제약 그리고 ITC 관련한 휴젤 윈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 휴젤 같은 경우도 6%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리노공업이 오늘 5.15% 또 상승을 했는데 추세상 돌려 세우는 구간은 사실 아닙니다. HPSP 같은 경우는 8.32% 상승하면서 외국인 기관 양 매수 들어왔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요. 왜 오늘 대표님께서 제약바이오 갖고 왔는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시장 정리를 하면서 또 짜증이 나는 게 있네요. 어떤 거요? 네, 일단 하나가 오른 건 좋습니다. 네. 하나가 오르기 위해서 두세 가지 섹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돈 없는 시장이 이러네요, 꼭. 예, 네. 그래서 속상한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 오늘도 6천억 매도.
언제 끝날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되기 시작해야 시장의 탄력을 보일 텐데 아직까지는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하면 뭐합니까? 시장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의외로 또 HBM 관련된 종목들 좀 힘내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당연히 희생하는 섹터 2차전지 테슬라 위로보텍사 이후에 우르르 네, 그리고 또 화장품 쪽 실적 잘 나오는데 그쵸. 우르르 예. 네, 조선 쪽도 괜찮다고 하는데 우르르 우르르. 전력기기도 HD 현대일렉트릭 투자 경고 받았다고 우르르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그래서 답답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꼭 기억하실 거는 이게 펀드멘탈 이상이 없이 수급만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우리 소외되는 쪽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들도 꼭 생각하시면서 물론 지금 강한 바이오주를 챙기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 소외된 쪽도 수익 나면 또 슬금슬금 이렇게 또 체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언제 올랐는지 지금은 바이 코리아인데 하이 코리아, 헬로우 코리아의 때가 빨리 좀 성큼 다가왔으면 합니다. 계속 이제 변수는 있을 테니까 지켜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했었던 쪽은 누가 뭐라 해도 제약바이오는 맞았었던지라 이제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봐야 하는 게 맞을지 지금은 어떤 대응이 가장 베스트예요? 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 바이, 근데 바이? 바이오는 바이. 어. 예. 뭐죠 이게? 예. 그쪽에서 바이오 쪽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는데 네.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 흐름들이 갖춰졌던 물론 그 전부터도 꾸준히 들어왔었지만 예. 주도 섹터에 대해서 공고히 들어온다라는 쪽들인데 하지만 이번에 섹터의 종목들은 저희가 알고 있던 무슨 대형주나 아니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알고 있던 뭐 신약 개발 이런 쪽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과 난 업체들이다. 성과 난 대형주고 빅파마 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종목들 이게 가장 강하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막 저희가 떠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바이오주 얘기밖에 안 나오네. 그럼 고점에서 덜컥 사실까 봐 걱정입니다. 네. 사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요만큼만 사보세요. 그러셨다가 가게 또 많이 올랐으면 자연스럽게 조정도 받습니다. 예. 조정 받는데 보게 되면 이게 뭐 예전처럼 뭐 큰 폭의 조정이 아니라 추세 안쪽에서 요만큼 조정 받고 다시 또 턴하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본다 그러면 적어도 비중 관리는 하시면서 그렇다고 너무 고점이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한 50% 먹겠어 덜컥 사시는 자리는 아니다. 안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추세적인 대응으로 계속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대응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세 대응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쪽에서 압축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약간 유혹 당하고 있는 쪽은 고점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매수도 좀 유력할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주 오픈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오전에 보냈는데 네. 주가가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어떤 그래서 종목이에요? 조금 두렵긴 한데 네. SK 바이오팜입니다. 오늘 네. 잘 갔네요, 진짜. 네, 근데 아직 신고가가 안 났다는 이유로 조금 더 챙겨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왔는데 일단 막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한 11만 원대 중반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부터 신규는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이고 이 회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뇌전증 신약의 엑스코플이죠. 그 성분명 세노바메이트 이쪽에서 아마 지금 2020년도부터 미국, 유럽 그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 브라질까지 네. 이제 점점 더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영역을 펼친다. 그러면 성과가 이제 분명히 나올 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강한 매수가 강한 실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이제 저희가 요즘에 또 가장 뜨고 있는 퓨처캠이라는 종목이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사성 의약품이죠. 영어로 하게 되면 약자로 RPT, 뭐 레디에이션 PT 이런 쪽에서 후물질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쪽이 방사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뼈에 전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없이 그냥 치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차세대 항암제로 많이 불리다 보니까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이 세도바메이트로 돈 벌어서 그다음에 이걸로 계속 또 이쪽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런 쪽들 한번 챙겨보자라는 쪽에서 한 내년 말고 내후년 가게 되면 매출이 한 8천억대,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고된 실적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이제 시총들 아직 지금 현재 10조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끌고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 고점대는 넘어갈 것 같고요. 한 목표가 한 14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10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4만 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저희가 목표가 잡아놓고 추세 흐름 같이 살펴볼게요. 추가 전략도 받아보겠습니다. 스맥인데요. 오늘 다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종목 보시면 사실상 오늘 언급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많은 종목들이 또 갔어가지고 자막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담글로벌입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네. 이 종목은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참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금 자리는 또 공략이 가능한 자리일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해요. 물론 수익을 상승률을 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때도 탄력 받는 거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네. 지금 자리는 일단 좀 중국 쪽에서 뭐 화끈한 변화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쭉 어느 정도 좀 확인돼야 될 데이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소비 데이터들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지금은 살짝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률 취한 건 취한 거고 그다음에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데이터 대기해보자라는 관점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상큼한 남자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시장에 있어서도 많은 전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